안녕하세요. 서울중등교육과정연구회 직업계고등학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중등교육과정연구회에서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동국대 부서 영석고등학교 김용진입니다. 저희 연구회가 오랜만에 또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한 100여 분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아마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때 접속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가능하면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추가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명갑 교장 선생님을 위시하여 훨씬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아마 이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신 이유가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개발할 때 전체적으로 좀 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좀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에서 교육과정 실행 전문가로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운영하실 때 좀 더 맥락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계신 분들이 아마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크게 포괄적인 수준에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 또 할 수 없는 부분들 다 종합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차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PPT가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2022 개정 교육과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이해와 실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실천, 실제,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아봤고, 앞부분은 좀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저희의 고민들 또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요. 제가 후반부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사실은 저도 이제 직업계고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니까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맡은 과목도 전공 일반, 그러니까 과목에, 보통 교과 선생님들에 비해서 맡으시는 과목 너무 다양하고, 또 진학, 학업, 진학, 취업, 너무 선생님들께서 맡은 영역도 다양하시고, 그래서 다 아시지만, 아시면서도 수업을 준비하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국가 수준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좀 참고하시도록 여러 자료들을 좀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좀 공유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좀 만들어 놨던 여러 자료들을 어디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또 소개 좀 드려서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의 이해, 편성 운영, 그리고 교수학습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는, 유럽으로부터 좀 이 단어가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연합과 관련된 또는 디지털 역량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그림을 이제 마주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디지털 역량의 수준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수준으로 수준들이 있을까로 이제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놀이를 할 때 이렇게 발목 정도 수준에서만 첨벙거릴 수 있는 수준도 있고 또 이렇게 무릎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이제 놀이를 할 때 들어가실 수 있는 수준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자 힘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레포츠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또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다양한 것처럼 디지털 역량도 이에 비추어서 한 8단계로 나누어서 나눈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나의 수준은 어딜쯤일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보면 이런 그 데이터 역량을 레벨별로 갖춰졌다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은 어떤지 또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어떤지를 좀 참고하셔서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디지털 요즘 DX를 넘어서 AX로 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가 이미 뭐 굉장히 많이 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졸업했을 때 할 수 있는 직무들이 모두가 다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 직무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킨지라는 잘 아시는 그 경영 그과 관련된 되게 그 세계를 선도하는 회사에서 이런 이제 그 도식화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인재를 기대하는가 또는 요청하는가 했을 때 직무의 변화와 휴먼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이제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매트릭스로 그려본 거죠.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직무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디지털 기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직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직무는 디지털 역량보다는 현재 직무를 더 숙련하거나 여기에 휴먼 기술을 더 접목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떤 직무가 새로운 직무가 되면서 휴먼 기술만 요구하는 직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새로운 직무와 휴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반면 현재 직무에서 디지털 역량이 더 추가로 필요한 직무가 있다. 그럴 때는 디지털 역량을 저희가 추가로 더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직무는 새로운 직무가 요구되면서 디지털 기술까지 요구되는 아주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그런 직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이 2가지의 역량을 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앞으로 또는 교과군별로 어떻게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직무가 있을지를 한번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수업에서 어떤 역량들을 키울지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이게 좀 종합적으로 그런 역량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DX, AX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교과가 똑같이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분야, 이와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은 2022년 12월 22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2007 교육과정부터는 이렇게 고시하는 연도를 붙여서 저희가 교육과정 명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희가 고시를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는 이제는 권한을 가지게 됐는데 작년에 22년에 개정 고시됐던 일부 그 교육과정이 수정이 고시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최종 문서를 혹시 인용하셔야 된다. 행정 그 자료에서 그럴 때는 이 24년 8월 16일 버전을 인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크게 키워드를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기초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교과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가 있는데 연계성을 좀 강화한다. 그래서 크게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
이제는 올해부터는 2022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2022 교육과정을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2015와 2022를 잠깐 이렇게 비교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학점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학점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문교과가 2015에서는 원투로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교과가 하나만 남고 원투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직업계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교육과정이 공통 적용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함양한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능력을 함양한다. 학습자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주요 키워드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많이 하도록 하라. 그리고 문제 해결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많이 접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맥락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잠깐 그 변천을 살펴보면요. 제7차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올 때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취업 역량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99년 말부터 2007년 이때까지가 이제 좀 그런 요구가 많았고 2009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2007에서 일부가 수정 고시가 돼서 2009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2009 교육과정에서 2015로 갈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가면서 좀 국가 수준에서의 그런 표준 역량을 좀 따라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 교육과정, 죄송합니다. 2021호에서 2015에서 2022로 갈 때는 큰 변화는 이제 전문교과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이제 NCS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데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 개정 그 연구를 마치고 현재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어떤 선생님들께서 변화들을 많이 모색하고 계신가를 조금 제가 살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로 개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2024년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명칭이 다르면 다른 학과라고 봤을 때 1097개 학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좀 더 유목화가 가능하겠지만 이만큼 현재 우리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이렇게 혁신, 살아남기 위한 굉장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계셨고 17개 교과군별로 분포를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보시면 미용 관광, 레저 이런 과목들이 교과군이 좀 많고요. 음식 조리, 그리고 뭐 전통적인 기계, 뭐 전기 전자, 그리고 농림 수산 뭐 이런 분야들이 여전히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군별로 좀 늘어나고 있는 교과군도 있고 조금 줄어드는 교과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과군은 보건복지, 미용관광을 내죠. 선박운항, 음식조리 이런 쪽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모집이라던가 학생들의 수요를 좀 반영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감소 추세인 경우는 재료, 정보통신인데 사실은 단순히 이제 학과로 본다면 감소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좀 면밀히 봤을 때는 융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다른 교과군의 정보통신 교과군이 융합이 된다던가 또 재료 교과군의 경우도 뭐 전기전자 교과군으로 좀 융합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교과군으로만 봤을 때는 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여전히 비슷하게 그 유지되고 있는 교과군은 기계화학, 공업, 전기전자 이런 이제 공업 계열과 농림수산,
분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제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2007, 2009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2009 교육과정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전통적인 상업정보, 가사실업, 공업, 수산해운, 농생명 이렇게 5개 계열이 있었고 2015 교육과정으로 가면서 NCS가 되면서 17개로 이제 분화가 됐죠. 분화가 됐고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17개 교과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들의 변화인데 예를 든다면 디자인 문화 콘텐츠에다가 방송이 합쳐졌습니다. 기존에는 방송이 정보통신의 그 방송과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이쪽 교과군으로 이동을 했고 미용 관광 레저는 앞에서 보셨지만 미용 쪽이 굉장히 학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미용과 관광 레저가 굉장히 서로 성격이 달라서 이 2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조리가 있고 식품 가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실제로 학교들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을 봤더니 2개를 좀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조리와 식품 가공의 교과군을 합쳐서 이번에 식품 조리 교과군을 만들었고요. 건설은 건축 토목으로 좀 내용을 고쳤고 환경 안전에다가 요즘에 그 소방학과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방을 포함시킨 그 교과군이 새로 신설됐고 농림수산해양이 2015에서는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수산해운과 농생명은 농업과 수산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합쳐져 있지만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군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16개 분야로 담지 못하는 새로운 융합 학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는 앞으로 또 새롭게 만들 학과들을 저희가 생각해서 좀 새로운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융복학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이 분야는 지금 여기 16개에 있는 교과군에 담지 못하는 학과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동일한 17개 교과군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과군의 명칭과 내용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교과군을 재구조화했다. 그리고 기존의 NCS 기반의 교육과정 분류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그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반영했다. 그리고 신산업 융복합을 고려해서 새로운 교과군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준학과가 기존에는 47개였는데 58개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저희가 그냥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교육과정도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른 데서 잘 접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직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BC주와 독일을 참고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전문교과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진로기술 핵심 교육과정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직업군, 그리고 독일에서는 수업 계획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최근 교육과정 개정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22년이고 미국의 경우는 2013년에 승인이 됐고 캐나다 BC주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2020년에 이제 적용이 된 교육과정 개정이 한 번 있었고요. 유럽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을 이렇게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여기는 이원화 교육을 하고 있죠. 듀얼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우리로 치면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산업계와 함께 그 산업 분야가 바뀌는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이제 결합을 해서 교육과정 고시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 산업계 쪽의 교육과정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그 국가별로 교육과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고 그 외 국가들도 이런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BC주는 쭉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 교육과정을 할 때 만들 때 저희 직능형과 그 서울대 충남대가 함께 만들었고요. 미국이나 독일도 보시면 이렇게 대학과 연구소가 이제 한국의 직업능력연구원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의 BIB라는 연구소거든요. 이렇게 연구소와 대학이 연합해서 교육과정을 지금은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하는 인원들도 보시면 우리 또 교수, 교사들이 또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고 있고요. 비슷하고 공통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교사들의 피드백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심의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심의 승인을 받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보시면 뭐 이런 사이트라던가 뭐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고 있고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탑재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각각의 그 국가들의 탑재 폼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NCIC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사이트 하나 네, 연결했는데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도대체 교육과정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NCIC라는 이 포털로 들어가시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을 다 보실 수 있고요. 2022 교육과정은 이제 여기 교육과정 시기로 들어오시면 되죠. 이렇게 들어오시고 여기서 고등학교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교과 이렇게 들어가시면 17개 교과군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한글 파일과 PDF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총론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총론을 보시면, 이제 총론 딱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기에 총론, PDF 한글이 있고 영문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우리 직업계고에서 그 외국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소개해 주셔도 좋고 여기 해설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접근하실 수 있고 총론을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교육과정이 쭉 나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정도는 아마 다 학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리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그 형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쭉 가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여기서 그 29페이지 가시면 전문교과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17개 교과군이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그리고 옆에 기준학과가 있고요. 여기서 예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여러 교과군을, 뭐, 경영금융교과군과 뭐, 보건복지교과군을 동시에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교과군의 이런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목도 전공 일반 뭐 경영금융 쪽에서 약간 위치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경영금융교과군이고 관련된 기준학과겠구나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교과군에 있지만 보건복지에서도 경영과 관련된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시면 전공 일반 과목을 갖고 와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론 안에 우리 전문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런 편성 그러니까 그 교과군과 과목명과 이런 기준학과 명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내리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재 플랫폼이 다음과 같이 NCIC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 교과군 혹시 궁금하실 경우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17개 교과군이라 하는데 도대체 다른 나라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뭘 가르쳐?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NCS라는 우리나라의 직무의 기준을 분류해서 터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었잖아요. 미국도, 그 직업 분야를 가지고 만들었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주별로 교육과정을 다르게 고시를 합니다. 그때는 그 진로 직업 교육과정은 제가 들어가 봤더니 16개를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를 빼고 15개 산업군을 그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의,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의 경우는 15개 산업이 주요 산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그렇게 15개만 고시를 하고 캐나다의 경우도 한 10개 직업군, 독일도 16개 직업군, 우리나라랑 이제 유사한 대만, 동양권의 그 대만을 봤더니 여기도 15개. 그래서 그 직업계고 교과군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좀 개수로 보면 한 15개 내외의 교과군을 편성하고 있더라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이제 이번에 좀 내용이 변경된 것이고, 제가 다른 국가에서 표시한 것은 좀 제가 보면서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공공 서비스 이런 분야도 직업계고에서 가르치고요. 건강, 과학, 의료, 기술 이런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 아동발달, 가정 서비스 이런 물론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영역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땐 조금 어, 좀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서 표시를 했고, 캐나다의 경우는 이제 여기가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오일가스 이런 것도 그 관련된 직업이 많기 때문에 직업계고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고등학교에서 임업, 광업 이런 것들을 교과군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었고요. 비행, 항공 이런 분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캐나다의 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도 이제 직업계고가 보니까 최근에 이런 관련 학과들을 굉장히 재구조해서 많이 접근들 하고 계신데요. 캐나다 BC주의 경우도 또 이 아예 예술, 엔터테인먼트라는 교과군을 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향후 직업 분야라던가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한번 참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도장, 미장, 목수, 기와 가구, 가공 이런 것들이 직업계고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유럽 국가고 어떤 그 여전히 그 건물이 이런 석조 건물이 많거든요. 목조 건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야의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교과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앞에서 이제 캐나다 BC와 마찬가지로 예술이 우리는 이제 보통교과군에 해당돼 있는데 직업계 교과군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었고 외국어와 관련된 것도 이 직업계, 그러니까 보케셔널 서브젝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연구자로서 또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독일에 보시면 이런 소매, 숙박, 보험, 금융 이런 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고등학교 분야에선 접근하지 않는 분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개정고시된 2022 교육과정으로 좀 이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전문교과 교육과정이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기초 과목,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돼 있었는데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 그리고 전문교과 2에서 전문교과가 됐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과목 수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문 공통이 하나였는데 세 개가 됐고, 기초 과목이 전공 일반으로 되면서, 기존에 179과목이 37과목이 좀 늘어나면서 216과목이 됐고요. 실무 과목에서 학교에서 편성하지 않는 과목들을 저희가 좀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59개 과목을 덜어내고 309과목, 그래서 전체가 528과목을 수정 고시했습니다. 전문 공통은 잘 아시겠지만 직업 세계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담았고요. 전공 실무는 각 교과군 기준 학과별로 인력 양성 유형에 필요한 실무 역량에 함량하는 데 필요한 과목을, 그리고 그 중에서 전공 일반은 이 과목이 선수 과목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조금 틀렸네요. 이게 최종 고시되기 전 내용을 지금 여기 써놨고, 최종 고시된 내용은 이 아래쪽의 내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보이네요. 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 교과구는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전문성 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너무 과목이 많은데, 사실 보통 교과에 비해서 너무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에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좀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좀 개정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직무 변화를 고려해서 그러한 새로운 과목들을 어떻게 좀 많이 담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전공 일반, 전공 실무 525과목에 전문 공통 과목에서 528과목을 개정 고시했다. 그리고 교과군별로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기준 학과 수를 요약한 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교육과정을 아까 NCIC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에듀넷 클리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관련 사이트 접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면, 교육과정을 하나를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교육과정이 보이실까요? 아이고, 네, 보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은 PPT가 보입니다. 제가 다운받은 걸 다시 닫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접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접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교육과정과, 과목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고요. 과목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과 과목 교육과정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기 도움이 되도록 일러두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그냥 교육과정 딱 들어가지 마시고 꼭 일러두기를 꼭 한번 좀 확인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러두기에 보면은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뭐 성격 목표, 뭐 또 편성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좀 읽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교육과정도 제가 요 오른쪽에 또 이제 그 일러두기 내용을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성격에는 뭐 어떻게 하고 목표는 어떻게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서를 보시기 전에 꼭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교육과정을 보실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것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는 그 NCS를 기반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NCS는 그 고용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고용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그 산업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면 NCS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때는 이 고용부 고시한 2022년 2월 28일자 NCS를 동일하게 좀 적용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영금융교과군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예시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들어오시면 제가 경영금융교과군 교육과정을 들어갔고요. 처음에 딱 이 교과군 교육과정을 여시면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교육과정 일러두기가 나옵니다. 교육과정 일러두기 제가 좀 전에 일러두기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나오고요. 여기에 뭐 목표에는 뭘 담았다, 뭐 음, 그죠? 교육과정에 목표에는 무엇을 담았다, 뭐 구조 설계는 뭘 담았다, 뭐 이런 설명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과목 교육과정도 보시면, 음, 여기에 성격에는 뭐 담고, 목표에는 뭐 담고, 내용 체계는 뭘 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영금융교과군을 제가 하나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제 교육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어, 이제 성격 목표. 이 교과군, 그러니까 경영금융교과군은 성격이 뭐다. 목표는 무엇을 한다. 무엇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좀 넣은 것이 교과교육과정 구조는 기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금융교과군의 기존학과는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를 이렇게 좀 엮으면 이러한 인력 양성 유형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도대체 과목 설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새로 넣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뭐냐면요. 경영금융교과군의 전공일반, 전공실무를 개설할 수 있는데 전공일반, 전공실무에서도 조금 더 기초적인 과목들이 있고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의 성격들이 있으니까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해서 자, 다시 한번 경영금융교과군에서 경영지원사무원, 총무사무원, 비서라는 인력 양성을 유형을 선생님 학교에서 양성하고 싶으시다면 기초 과목으로서 전공일반, 전공실무는 이렇게 편성하시고 얘를 먼저 이수한 이후에 이러한 전공일반, 전공실무를 편성하시면 학생들의 학습 위계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교과군에 이러한 교육과정 설계 예시를 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되 선생님들께서 의논하고 만드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 다들 이제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좀 빨리 자료를 찾겠다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 이 교육과정의 이수와 진로 설계라는 것을 새로 좀 만들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캐나다 BC주라던가 제가 이제 독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가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직업을 연계되고 향후 대학을 지나간다면 어떤 과로 가는지 이런 정보를 교육과정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과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로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들이 쭉 이제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음, 이제 목차가 쭉 이제 이렇게 어, 쭉 타고 음, 가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만 전공 일반만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상업경제다. 상업경제 과목이다. 그럼 교육과정을 쭉 들어가셔서요. 이제 성격 목표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각 과목별로 학습 목표 설정하실 때 성취 수준, 성취 기준 이런 거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자꾸 이게 제게 좀 마우스가 좀 작동을 네. 제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제 여기 성격 목표 나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영역, 내용 요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자 관점에서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이렇게 명칭을 바꿨고 기존에 보통 교과의 경우는 이 성취 수준 코드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직업계고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직업 전문 교과에서.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제가 이 성취 수준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 수준에 이렇게 코드를 넣습니다. 코드.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앞에는 교과목, 과목명, 그리고 이거는 몇 번째 학습 영역이냐, 몇 번째 학습 요소냐, 또는 그 다음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넘버링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이걸 성취 기준이라고 하죠. 성취 기준 중에서 이 성취 기준이 2015와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좀 디지털 역량과 관련되거나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그 밑에 이렇게 약간 해설처럼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성취 기준을 보시고 이 성취 적용 시 고려사항을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수업을 적용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 가시면 이제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 교과 교육과정과 과목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은 전체 그 과목을 좀 편성하는데 길라잡이가 되고 과목은 각 과목별로의 그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실 때 그 문서를 참고하시는 문서다. 기준이다. 그리고 전공 실무는 그 고용노동부의 그 고시 기준을 준수했다.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공 실무 과목을 제가 조금 이제 하나로 다시 좀 이거를 발췌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이유는 기존의 전공 실무는 이제 NCS에서 갖고 있대요. 이 NCS 분류 코드를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분류 코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재구성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분류 코드를 넣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의 코드는 전공 일반 전공 실무가 같이 이렇게 과목명을 부자로 그리고 학습 영역 학습 요소의 그 순서에 준해서 이렇게 넘버링이 매겨졌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을 많이 참고하면서 봤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시사점이 있는 것들을 봤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미국 교육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직업계 고등학교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그냥 일반 그 코스와 직업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코스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직업 코스의 제가 교육과정을 이제 가서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2022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그 성취 코드, 성취 수준, 기준 코드 붙이는 것만 해도 너무 그 형식적인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교육부를 설득시키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너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형식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를 들면, 대수학의 어떤 그 방정식의 교육과정에 그 성취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 수학의 방정식과 직업에서 어떤 직업 교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분야에서, 어, 그 고객들의 수요를 받아서 뭔가 그 주문을 하고 이러려면 그런 어떤 수학적인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로 치면 보통 교과죠. 보통 교과의 그 성취 기준과 직업 경로에서 그 연계가 필요한 그 성취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매트릭스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굉장히 그게 문제죠.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간의 어떤 성취 기준의 연계가 다 선생님들의 몫으로 해야 되고 사실 되기도 힘든데 미국 교육과정에서는 그 성취 기준 간에 이거를 브릿지로 연결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우리도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 전문 교과 안에서 전공 일반, 전공 실무도 당연히 연결돼야 되지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도 앞으로는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봤고,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게 직업 분야별로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 종류들이 있고 이제 그 기준, 성취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교과 교육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 직업이 있고 어떠한 그 자격을 취득을 하고 진학을 한다면 어떤 학과로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한 거고 캐나다 BC주는 커리어 존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분야의 경우라도 수준을 달리해서 이렇게 4가지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분야는 이제 어떤 예술 뭐 이런 분야다. 그러면 예술 분야에서 직업에 바로 연결되는 우리로 치면 약간 현장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만약에 예술과 관련돼서 현장 실습을 간다면 이런 분야로 나갈 수 있다. 또는 견습, 도제로 간다면 이런 분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자격으로 간다면 이런 분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위로 간다면 이런 분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분야 또는 직업군에 대해서 경로를 굉장히 다양하게 직업 교과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11, 12학년의 과목에 해당되는데요. 이 4개 경로 중에서 만약에 나는 견습생이 되고 싶어 갔다가 아니야 나는 조금 더 해서 자격증 따는 코스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 경로는 아이들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로의 깊이 또는 깊이와 그 학습의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이거에 따른 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격이 철저하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가 수준의 자격이 있는데 뭐 민간 자격도 있고 해서 아직 이제 이게 연결을 고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 2단계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향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좀 그 표준화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면 선생님들께서 진로 지도를 하시거나 교육과정 운영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연구자로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 공통 과목이 3과목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또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과 직업 생활을 또 하는 학교들도 있으시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그러니까 다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시는데, 이제 누가 가르쳐야 되나가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들이라던가 연수들이 좀 많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일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 또는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든다면, 이제 관광레저교과군의 레저 서비스 일반의 성취 기준에 적용 시 고려사항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레서 0301. 이거는 레저 서비스, 그죠? 과목은의, 카지노 직무에 관한 것은 전공 실무에 카지노 서비스 실무 교과와 좀 연계해서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맥락 없이 일반 전공 실무를 막 접근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을 개정을 할 때, 이렇게 일반 전공 실무를, 연계를 고려해서 만들었으니, 이렇게 좀 참고해달라. 물론, 교육과정에 이런 지금 제가 파란색, 보라색으로 표기한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쫙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전공 일반 과목과 이 전공 실무는 연결된 거라는 의미구나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과목도 많은데 도대체 뭘 먼저 선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될지 너무 고민이었다. 이런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를 이렇게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연결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새로운, 산업 분야라던가 직업 분야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식음료 기초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식음료 소비 시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라던가, 또 우리나라 요즘에 수산해운의 이 분야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 선박 이론에서는 이제 선박의 자동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좀 교육과정에서 꼭 다뤄라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다라는 거죠. 뭐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는 AI 기반과 관련된 내용을 좀 꼭 반영을 해달라. 그리고 농림축산의 농업 창업과 관련해서는 요즘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도시 농업이 굉장히 또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산업 미래 직업 전망을 고려해서 넣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도 이런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아서 교육과정이 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 성취기준 고려사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디지털 역량과 관련돼서도 이 성취기준 고려사항에 좀 발표도 시키고 자료도 만들고 공유도 하고 협업 프로세스 익히도록 하라라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교수학습에서 디지털을 강조했다면 평가에서도 꼭 그거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문서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앞에서 제가 총론에 보여드렸는데요. 총론에 보시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의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술 맞춤형 고등학교의 파트로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술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요. 2개 이상의 교과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 공통 과목과 다른 과목들을 연계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전공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표준, 그죠? NCS의 성취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때는 꼭 능력 단위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부전공 자격 취득 과정 개설할 수 있다 했고요.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편성할 때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이수했다고 간주할 수,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이 이제 연계가 있다면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에 NCS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일부는 그 재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아까 2022년 그 2월 28일 개정 고시된 과목 그 NCS를 가지고 전공 실무를 고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NCS가 새롭게 개정이 또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과목을 NCS가 도입됐으니까 그걸 가르쳐야 됐다 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선생님들이 그걸 찾아서 가르치시는데 단지 이럴 때는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가를 할 때는 특히 전공 실무 과목은 능력 단위 기준으로 평가를 꼭 해야 된다. 이거.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을 이수할 때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할 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문 교과를 이제 편성하다 보면 학점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교과 몇 학점, 전문 교과 몇 학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더 가르쳐야 될 과목이 있다. 그럴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성공적인 직업생활, 창업 일반, 기계 일반 이런 과목들은, 기술 과정의 선택 과목하고 좀 내용이 연계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족한 전문 교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를,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어디로 가실 건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문 교과에 있는 과목을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 교과도 선택 과목이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과목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편성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전문 교과로 개발을 했지만 지금 보통 교과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은 선출하실 때는 보통 교과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보통 교과에서 개발한 과목인데, 우리 전문 교과에서는 교시가 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과목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영상 제작의 기초, 드로잉, 이런 과목들은 전문 교과로 갖고 와서, 개설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S,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는 NCS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개정 고시가 아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새로운 NCS가 고시돼서 쓰고 싶을 때는 쓰실 수는 있는데, 전공 실무 과목은 교과서가 학습 모듈입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도 새로운 NCS 버전에 맞춰서 개발이 된 경우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꼭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서 하셔야 되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죠. 처음에 전문공통 세 과목 중에 우리는 어떤 걸 편성할 것인가? 우리 학교의 교과군에 봤을 때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한 전공 실무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제 편성을 하시는 거죠.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NCS가 새롭게 고시가 됐고 이에 따른 학습 모듈이 새로 고시가 됐다면 그걸 갖다 쓰시면 되고 고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전공 실무 과목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전공 일반 과목, 이거에 필요한 이거와 연계된 전공 일반 과목을 편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보통 교과도 편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우리가 그 편제 기준에 적절한지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크로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성을 하실 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정보통신교과군의 기준학과가 이렇다. 인력 양성 유형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문 공통 과목 먼저 편성하시고, 인력 양성 유형을 찾으신 다음에 이거에 필요한 전공 실무 편성하시고, 이거와 앞에 선수 과목의 성격 있는 전공 일반 이렇게 연계되게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배당 가능한 학점 이수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NCS 능력 단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또 한번 시간수나 학점수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전공 실무 과목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 전공 일반 과목은 꼭 한 학기 내에서만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점제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놓다 보니 보통 교과하고 동일한 기준을 갖다 대니 우리 이제 전문 교과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거를 굉장히 지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육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런 지금 이 전문 교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 한 학기 뭐 이 두 학기 이렇게 학기를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교수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교수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깊이 있는 학습.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학을 편성하고 수업을 해라.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해라. 그래서 특히 그 결손 예방 보충학습,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컨텐츠 자료 같은 것을 개발을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좀 즐거운 학습 경험이 되게 해라.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좀 해라. 이런 것들이 교수 학습에서의 또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단순한 그 외우는 이런 수업을 하지 말고 좀 깊이 있는 학습을 해라.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저희가 깊이 있는 학습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 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럼 개념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전 지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를 하도록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지, 특히 우리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거의 대학에서 쓰는 용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그 학생들의 어휘,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본 어휘라던가 또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학습에 필요한 선행 조직자를 꼭 만드는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라는 것과 이러한 사전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지 말으라는 것이 이퀄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별로, 특히 전공 일반에서 이러한 사전 지식은 더 탄탄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직업교육이 저희가 17개 교과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조금만 3가지 정도로 매체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보건복지라던가 경영금융, 일부 미용 이런 기존의 어떤 식품 이런 좀 사람의 그런 행위라던가 또는 대인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동하는 분야는 역할극이라던가 시뮬레이션이라던가 대화라던가 이런 교사학습을 적용을 해야 되고
공업계로 엮어지는 이런 분야들의 경우는 이제 뭐 문제 해결 기반이라던가 좀 그 실험이라던가 실습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직업계고는 전반적으로 실습이 중요하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중점적인 부분들,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 기반의 교과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던가 또는 이런 비판적 사고를 통한 어떤 미리 한번 그 상황을 테스트해보는 이런 학습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인용한 이 자료에서 직업교육은 교사학습을 매체로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이 6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지식처리, 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거기에 제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과 직업생활이라는 과목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7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7개 이 역량이 이제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구현을 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이런 일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접근도 하지만 굉장히 실제 업무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실제 업무 맥락에서 접근해서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관련 지식이나 개념에 기반해서 새로운 맥락에 응용하는 전략적 지식으로 접근하는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어떤 분야는 이 분야가 굉장히 또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다 보면 이분이 또 놓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직업 교육에서는 반복해서 학습을 해서 익숙해져서 이걸 통한 어떤 숙련의 마인드,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그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마인드를 위해서는 이런 숙련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직무 역량이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장 그 산업 겸임 교사라던가 뭐 현장 실습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 직무 역량이 길러져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분야하고도 관계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 직업 분야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 그 고객이 됐던 그 직업에서의 상하 그 윗사람 또는 동료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비즈니스적인 신화적인 태도도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단어가 현장 전문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순한 직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현장 전문가가 그건 보통 교과에서 길러질 수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좀 폭넓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절이라던가 공통 역량,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 공통 역량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던가 그 안전보건이라던가 디지털 역량이라 이런 것들을 꼭 좀 기본적으로 가르치도록 해서 교과군별로 좀 어디에 무게 중심을 줄지는 차이가 있지만 좀 골고루 이런 역량들을 기르도록 과목을 편성하시고 수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도식해 보면 그쵸? 이제 조금 제가 전공 실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이 좀 많으셔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성격 목표를 파악하셔서, 그죠? 내용 체계를 보시고, 그죠? 방법을 선정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 NCS는, NCS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어떻게 되고, 이게 NCS 수행 준 거랑 또 학습 모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한 번 정도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건 한번 접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NCS를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NCS는 학습 모드 검색하는 그 NCS 사이트 들어가시면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NCS하고 저희 전공 실무인데, 좀 보시면, 여기서 그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이 과목명입니다. 여기에 세분류가 보시면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 이게 우리의 과목이 되고요. 여기에 이 NCS 이 능력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가 이 능력 단위 명칭이 보이시죠? 이게 우리의 학습 영역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에 NCS의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학습 요소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NCS하고 전공 실무 과목은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행 증거가 그대로 여기로 그 우리의 성취 기준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성취 기준 코드를 여기다가 붙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교육 NCS를 만들면서 전공 실무 과목은 교과서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학습 모듈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학습 모듈을 교과서로 인정을 한 이러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 실무 과목은 학습 모듈이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던가 호주라던가 핀란드 이렇게 직업 교육을 하는 국가들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NCS, 영국은 NOS, 호주는 훈련 패키지, 그리고 핀란드도 직업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가이죠. 이런 직업 자격 모듈이라는 것을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좀 이제 수업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좀 이따가 이제 쭉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전공 일반과 관련된 수업 자료들 어디서 찾아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전공 실무와 관련된 것도 어디서 찾아보시면 된다. 이런 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따 뭐 하이파이브, 네, 에듀넷 주로 이 두 사이트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 그 해외 사례 중에서 핀란드의 이 교수학습을 조금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한꺼번에 이렇게 수업을 뭐 30명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실무를 가르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그룹을 나눠서 이 수업이 뭐였냐면 자동차와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1번 팀은 뭐 자동차 브레이크 수선, 또 2번 팀은 그, 뭐, 그러니까 그 실제로 고치는 거와 관련된 거, 어떤 거는 그거와 관련된 기록을 어떻게 하고 그 회사의 그 실제 그 회사의 자료에 어떻게 탑재하고 남기고 또 어떤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고객을 응대하고 또 고객을 응대한 그 결과들을 시스템이 정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3팀, 4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팀 티칭으로 돌아가면서 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하고 나면 이 다양한 거에 대한 역량이 다 갖춰지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과 여건이 좀 해당된다면 좀 이런 수업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좀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의 뭐 전문성이 너무 깊이가 깊으신 분도 많고 또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에 갓 발령받으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교육과정 전반과 또 자료들 또는 교육과정을 개정한 맥락 뭐 이런 수준에서 제가 이제 쭉 그 말씀을 드렸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작년에 우리 직능연에서 연구를 해서 좀 관심을 끌었던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슈 브리프로 발표가 됐는데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요. 한국교육종단 연구라는 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13년도에 응답한 아이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이제가 쭉 계속 응답을 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쭉 응답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체성, 학생 주체성, 자주적인 학습, 뭐, 학생이 주인공인 학습, 막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 학생의 어쨌든 주체적인 행동이
직업계고와 일반 고등학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당연히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이 뭐 주체성이 높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종단 연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단 연구를 하는데 그때 주체적인 행동을 주도적인 행동, 노력을 지속하거나 자원을 활용한 이런 이제 설문 도구를 저희가 주체성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주체적인 마음가짐 이런 거에 관련된 설문 문항을 주체성으로 보자라고 하고 이제 분석을 했고 전체 그 6,145명이 응답을 했고 이 중에 이제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쭉 대답을 하다가 직업계곡으로 간 아이들이 한 15%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이제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학생 주체성을 보니까요. 이게 주체적 마음가짐이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1부터 이 차이가 좀 여기가 좀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거고 또 주도적인 행동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우리 직업계 특성화고 아이들은 저기 실선입니다. 좀 떨어지기는 하나 고1이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출발점 행동이 다른 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 변화 추이가 주체적인 것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패턴이 일반고하고 직업 특성화고가 비슷한데 고등학교 1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차이가 줄어들고 큰 폭으로 오르고 변화의 곡선이 생긴다. 이게 이제 큰 변화고요. 물론 특성화고로 온 아이들의 경우에 일반고 온 아이들하고 이제 이 학습의 어떤 격차는 이 중학교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성화고에 온 아이들이 이런 그냥 성적으로만 본다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 우리 직업 교육을 통해서 주도적인 행동이라던가 주체적인 마음이라던가 노력 지속은 끌어올릴 수 있다. 끌어올리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랬고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또는 학생 지도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적으로만 보일 수 없는 이미 그 큰 차이를 겪어온 아이들이지만 그 고1 고등학교에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이런 성적과 다른 2022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주체적인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길러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지금 길러내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자원 활용은요. 중3학년에서 고1 사이 차이가 이게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3 때 이제 아이들이 나는 일반고 갈 거야, 특성화고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미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원 어떤 뭐 더 찾아보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건 고등학교 1학년 시점부터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주체성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생의 주체성 발달에 직업계고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긍정적 효과가 났고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진로라던가 직업교육이라던가 다양한 실습이라던가 다양한 학교 안팎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의 경험이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또 직업이라는 어떤 그 좀 아이들의 그 삶에서의 어떤 그 도전, 미션을 더 빨리 접하기 때문에
나의 주체성을 키워야겠다는 아이들의 마음가짐도 또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계속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건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환경적인 뒷받침이 계속 돼야 되고, 진학이라던가 취업의 이런 전환 과정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도록 학교 문화 쇄신이라던가 우리 교사들이 그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어, 결과를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선생님들께서 음, 이렇게 많은 과목들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는 진학과 취업의 이런 다양한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정말 이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일까라고 스스로 아마 질문도 해보셨을 것이고 고민도 많으실 건데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 특성화고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교육과 관련돼서 교육과정부터 이제 결국은 수업으로 풀어지는데요. 교사의 역할을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 활동을 어떤 내가, 이렇게 구성할 건지, 지식에 대한 태도라던가, 어떤 시간의 활용이라던가, 공간의 활용이라던가,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던가, 교수학습 과정을 어떻게, 내가 맥락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또, 어, 학교 안팎의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 저희가 어려운 숙제들을 늘 안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를 봤을 때는 선생님들의 노력은 헛되지는 않지 않은 것인가라는 제가 이제 좀 뭐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에듀넷 이거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에듀넷에 들어가시면 다들 아마 로그인, 이제 아이디를 갖고 계실 건데, 이 교육 정책을 가보시면, 이제 여기 직업계 고등학교가 나옵니다. 여기 직업계 고등학교. 이제 이 교육과정, 먼저 교육과정부터 볼게요. 교육과정 이렇게 가면 국가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NCIC 그 사이트 소개 드렸잖아요. 그 NCIC에도 교육과정이 있고, 이 에듀넷에도 요 고등학교 트랙으로 가시면 우리 전문교과 교과군과 관련된 이 교육과정들이 여기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가 에듀넷도 활용하셔도 되고 NCIC를 활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잠깐 아까 NCIC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그죠? NCIC에서 또 이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에듀넷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에듀넷에서 또 좀 선생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은 게 여기에 내려가시면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 지원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총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기도 해설서 이런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넷 사이트만 좀 다 활용하셔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에 운영 지원. 근데 오시면 뭐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자료들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 자료실에 가셔도 학점제 교육과정이라던가 또 제가 오늘 수업 그 발표에서 많이 인용했는데요. 여기에 뭐 편성 운영과 관련된 거라던가 그다음에 여기에 교수학습과 관련된 것들 제가 오늘 발표에 인용한 것들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그 성취 수준, 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여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들을 좀 들어오셔서
뭐 여기에 전공 실무와 관련 지도안도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선생님들의 그 수업에 맞게 각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음, 지금 그 전공 실무와 관련해서 있다라는 사이트에 이제 많이 탑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연말로 폐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파이브에 오셔서 커뮤니티 선생님들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원격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커뮤니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원격 수업 이렇게 치시면 아이고 뭐네요. 어떻게 됐다가 응? 잠깐 다시 제가 접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에 전공 실무와 관련된 것들을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조금 접속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준비하실 때 어디서 도대체 그 찾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이 NCIC, 그다음에 에듀넷, 그리고 이 하이파이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깐만요. 어, 잠깐 제가 접속하는 사이에 그 다음을 좀 잠깐만요. 원격 수업 자료 공유 혹시 보이실까요? 하이파이브 화면 보입니다. 네, 네, 원격 수업 보입니다. 네. 요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 이 저희가 17개 교과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영상이 이 능력 단위별로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다 양익 조절 탑재를 관리하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뭐 미용 교과군의 경우도 가시면 뭐 이런 게임 진행하는 아이고 지금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접속이 안 됐는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전공 실무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음, 그거가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음, 다시 네. 그래서 에듀네 티클리어에서 교육과정도 찾아보실 수 있고 교수학습 자료라던가 성취 수준을 찾아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각 과목별 자료뿐만이 아니라 뭐 학점제라던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던가 교수학습 또는 평가 길라잡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좀 쓰시면 좋겠다는 것과 일단은 폐쇄가 되지만 어쨌든 하이파이브의 경우에 이런 지금 조금 보여드렸던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네, 쓰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우선 조금 그 수업
끝나시고 6시부터 저녁 식사도 지금 못 하시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